푸조 3008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표준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조 3008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트위스트 빔, 토션 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반적인 승차감 탄탄한 느낌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보통 토션 빔 스타일이라고 하면 지난번 308 모델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약간은 탄탄한 느낌이 거의 주로 이제 승차감 쪽으로 느끼게끔 해주는데, 이 푸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약간은 이제 무게로 눌러주는 이런 느낌이 나서 뭐 기본적인 세팅 하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308 모델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탄탄한 스타일로 인해서 이 배기량, 이 차량 출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스타일로만 보면 달리기를 해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특징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보통 디젤 엔진을 제가 대부분 시승을 했는데 이 가솔린 엔진은 사실상 푸조 모델 오늘 처음 시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링 시에 실내 쪽으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지금 핀마이크에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거친 음색이 좀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저는 가솔린 엔진은 상대적으로 이런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는 디젤 엔진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젤 엔진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후에 M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가속을 진행해 볼게요.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일단 이 전반적인 드라이빙 느낌은 작년에 제가 시승했던 1.5L 디젤 엔진이 적용된 3008 모델이랑 비슷한 이 가속 성능 느낌을 좀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가속 페달을 전개를 하면 매뉴얼 모드를 이제 활성화를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차량에게 이제 패들 시프트, 수동 변속을 적극적으로 할 거야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디젤 엔진보다는 RPM 허용치가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구성으로만 보면 지금 레드존이 6000rpm부터 시작되는 걸로 지금 계기판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6000rpm이 조금 안 되는 지점, 제가 보니까 한 5800, 700 요 수준에서 자동으로 이제 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젤 엔진 이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주행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 이 RPM 연료대를 그대로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 가솔린 엔진이 초반부터 그래도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건 디젤 엔진이랑 좀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 디젤 엔진은 초반부터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속도력이 좀 올라갈 때까지 딜레이가 필요한데, 현재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승했던 1.5L 디젤 엔진보다는 초반에서 가속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나요. 그래서 오히려 RPM 영역도 좀 끝까지 쭉 뽑을 수 있다는 이런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속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추후에 이제 평범한 실험실에서 제로백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좋고 핸들링도 똑같고, 대신에 RPM 영역이랑 가솔린 엔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성으로 인해서 이 조금은 쭉 뽑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디젤 엔진보다는 조금 치근나가는 맛이 살짝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지 이제 배기량은 그렇죠, 최고 출력 부분이 똑같아요, 수치상.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속 스타일은 디젤 엔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속했을 때 이제 파워트레인 수치상으로 나타내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느낌은 가솔린 엔진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속을 해 놓으면 엔진음이 이제 들어와요. 이게 엔진음이 제가 작년에 디젤 모델 시승했을 때도 이 튜닝된, 어떻게 보면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엔진음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현재 그게 이 가솔린 엔진 트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게 약간은 저는 이제 다양한 많은 차들을 이제 시승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은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피커에서 나는 엔진음이기 때문에 달릴 때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은 좋아요, 이런 부분이.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푸조가. 그리고 이게 가솔린 엔진인데 엔진 특성으로만 보면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승차감 테스트 했을 때도 이 뭐라 그럴까, 아이들링 시에도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이 엔진이 회전했을 때, 이거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말고 정말 순수하게 엔진에서 나는 그 사운드만 느꼈을 때입니다. 상당히 거친 음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의외로 진동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치고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솔린 엔진이 진동이랑 이 소음적인 부분에서라도 조금은 대응이 좀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가솔린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조금은 거친 음색과 진동이 좀 많이 들어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이렇게 달리고 밀어주는 느낌은 오히려 가솔린 엔진이 좋아요. 근데 브레이크는 진짜 세팅을 잘 해놓는 거라. 308 모델 시승했을 때도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차량 배기량 진짜 조금만 더 높여주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한 160마력 정도까지만 좀 뽑아주고, 토크도 한 36kg 포스미터까지 조금 이렇게 좀 맞춰주면, 물론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지긴 힘들겠지만, 그러면 이 주행 성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에도 급브레이크를 진행을 하더라도 서스펜션에서 어쨌든 간에 대응을 잘해줘요. 이게 보통 정말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들은 소위 말해 이제 코너를 급격하게 돌아 나와서 급브레이크를 전개를 하면 좌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너지는 차량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 쪽으로 좀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좀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푸조 모델들은 그런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속 페달 전개해서 가속 쭉 밀어간 다음에 코너 접어들어서 급브레이크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도 이 차량 거동이 흐트러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행 퍼포먼스 쪽 성향으로만 보면 세팅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할 때마다 고성능 라인업을 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조 브랜드가 지금 한국 시장에 판매되는 모델 라인업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성향의 차량들을 좀 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스포츠성 스포츠 브랜드 이런 거 못할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시승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다양한 이 주행
그렇죠. 대회에서 승을 많이 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푸조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못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고성능 라인업 한 라인만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서 조금 퀄리티가 좀 올라가거든요, 브랜드 네임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아쉬워요. 하체 세팅이랑 이 브레이크 세팅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이게 배기량 때문에 지금 가속했을 때의 주행 느낌이 조금은 처지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거 이외로는 달릴 때의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코너 돌아서 그 브레이크 들어가도 무너지는 게 없어요. 차가 잘 잡아줘요. 근데 확실히 푸조 차량들이 코너 쪽에서는 정말 재밌네요. 차라리 제가 디젤 저번에 308 모델 시승했을 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영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6L 터보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이 1.2L가 사실상 되게 애매해요. 이 세팅 자체가 출력을 뽑아주기도 어떻게 보면 엔진이 감당하는 출력이 조금은 이제 빡빡할 수가 있는데, 추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생각을 해서 1.2L를 이렇게 개발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하체랑 전반적인 드라이빙 느낌만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라인업 가솔린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조 3008 모델 직선 구간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변속기에 M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일단 가속 느낌은 디젤 엔진이랑 똑같네요. 이게 직선 구간 들어오니까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고속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 했을 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가솔린 엔진 특성상 RPM을 쓸 수 있는 허용치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3008 모델 1.2L 가솔린 터보 엔진 3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일단 6000 언더까지는 이 RPM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했을 때 밀어주는, 이렇게 촘촘히 이제 차근차근 밀어나가는 느낌은 디젤 엔진보다는 난데, 사실상 출력이 디젤 엔진이랑 똑같거든요. 토크 쪽에서 뭐 디젤 엔진이 조금 더 뽑아주는 느낌이 있으나 전반적인 이 가속 느낌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지 코너링 저속 영역, 그러니까 완전 고속 영역까지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저희 평범한 실험체에서 테스트하는 이 코너링은 고속 영역까지 안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이 되게 짧고 이래서. 그래서 저속에서 거의 중간 정도 영역 속도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의 느낌은 가솔린 엔진이 좋고, 고속 영역까지 이제 쭉 밀어붙여주는 느낌은 디젤과 가솔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터널 구간 일단 지난번 시승했던 좀 오래전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시승했던 3008 1.5L 디젤 엔진 모델과 터널 구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아마 뭐
당시 날씨 뭐 이런 편차를 감안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터널을 빠져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시승했던 308 디젤 모델이죠. 그 모델이랑 저 터널 구간 이 속도 영역을 비교를 해보면 제 계기판상에 딱 1km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 308 모델이 한 22km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22km 정도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었는데, 오늘 모델은 정확히 한 23km 떨어지는 속도 영역으로 저 터널 구간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승기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푸조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실용 영역 구간에서 이 주행을 했을 때 매력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성향 자체가 뭐 각 브랜드 다 뭐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이 푸조 브랜드는 실용 영역 구간에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운전 느낌을 만들어주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제 스포츠 성향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체 세팅은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력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밀어붙여도 안정감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역시나 이제 엔진 배기량의 이제 한계 때문에 고속으로 더 이상 뽑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실용 영역 구간에서 드라이빙을 했을 때가 만족감이 가장 높습니다. 푸조 3008 GT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외관씬은 별도로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 황 매니저님과 함께 3008 모델 외형 디자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외형 디자인 쪽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쪽 상단에 카드를 넣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같이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젤 모델이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출력 자체 수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크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만의 좀 특징을 좀 살려서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과 뭐 비슷한,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수준의 파워트레인 구성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푸조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체 세팅은 괜찮다,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도 불안하거나 그런 점이 없고 잘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드라이빙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하체 세팅이 조금은 탄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승을 해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을 방지턱이나 이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구간을 좀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어느 차종이든지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 푸조 차량들이 하체 쪽이 좀 탄탄하게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뭐 생각 염두에 두시고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실내 구성, 사실상 저번에 308 모델 실내가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 3008 모델, 작년에 시승했던 모델이랑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그게 그대로 느껴져서 익숙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이건 살짝 비교 대상은 아닌데 신차로 나온 모델이 더 좋을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구성도 충분히 무난하게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3008 GT 트림 가솔린 모델인데 특징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솔린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제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보다는 진동 가속 영역에서 조금 대응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 쪽에서는 좀 좋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3008 모델은 조금은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정차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잠깐 세워볼까요? 차가 지금 없는데, 이게 정차를 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의외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와요. 지금 모니터가 지금 덜덜 떨리는 게 보이실 건데, 오히려 이 변속기 주변 라인 쪽으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시트 쪽까지입니다.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좀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기어를 N으로 바꿔 놓으면 진동이 현저하게 없어집니다. 네,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좀 승차감이 좋고 뭔가 진동 소음이 잘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3008 모델을 보시면 의외로 진동이랑 소음이 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잡아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차피 엔진 소음이야, 이 격벽을 정말 철저하게 이제 방어를 해 놓지 않으면 실내로 유입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다 치더라도 진동을 좀 이렇게 막아주면 어땠을까라는 좀 조금의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이제 승차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3008 모델 GT 가솔린 라인입니다. 현재 모델 시승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분당 전시장 푸조 에펠오토 분당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 시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황 매니저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시승이랑 상담까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 start the fire, I'm gonna find what you like. Oh, you and I won't close our eyes till we cross that line. There's something about you, something about you. You know I crave your touch, but we don't need to rush. There's something about you, something about you, immersed inside my mind. Maybe it's a sign, 'cause it's alright.